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구성이 됐고 이제 간단한 것은 있는데, 저 자료가 2019년도에 그 형성된 자료로 작년 2월에 그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오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우리나라 그 외무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는 이 자료는 거의 외무부 자료에서 지금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약간의 오차는 좀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사실적인 근거로 좀 소개를 하기에는 그 외무부 자료가 그래도 좀 정확해서 그쪽으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왔는데요. 뭐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건국이 언제였냐.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섬이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화에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식민지화에 있던 나라인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는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그 동시에 그 식민지화 됐던 나라고, 또 이 나라에서 두 나라가 서로 이 나라를 어떤 주축을 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약간 경쟁의 구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 나라의 원래 그 명칭이 원래는 다른 명이었죠. 그런데 왜 이 나라의 명칭이 바뀌었냐면, 자기네 나라들이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 이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누아투, 이 투가 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명칭이 1980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바누아투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그 남태평양은 멜라네시아인들이 거의 주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뭐 그 주변 국가의 뭐 피지나 통가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멜라네시아인 그분들이 이제 어떤 98%, 그러니까 90% 이상의 인구 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가 유럽인,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영국인들, 또 뭐 중국인들, 베트남인들이 이제 소수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교민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포트빌라라고 해서 인구의 약 4만 정도가 지금 이곳에서 밀집되어 있는데, 이제 포트빌라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가장 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이제 공화제, 그리고 단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체제였어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약간 변형된 이제 그러한 모습 체제로 가져가면서 아직은 러시아를 의존하는 그러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작년 20년 4월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밥 러퍼먼이라는 그분이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공용어가 뭐 비슬라마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속 그 방언과 영어가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많은 부족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방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와 영어가 아주 소수로 채택되고 있지만,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전 국민이 이 세 개 언어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 민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를 보면 뭐 장로의 36%, 뭐 성공의 카톨릭, 토속 신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그 기독교 뭐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또 뭐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는 약간 성경의 근원이 되는 약간 그런 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복음, 그리고 이제 뭐 신흥 종교, 여기는 좀 이단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나라가 그 토속 신앙을 믿었던 나라였는데, 아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 나라의 식민지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강제적으로 들어가면서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행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것을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강압적인 이 종교 행위에 질리니까 이들이 이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신흥 종교, 그러니까 이단, 그래서 몰몬교, 또는 뭐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뭐 문선명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종교가 좀 들어가 있어서 형성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무교인이 2%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종교화되어 있고 전 국민이 어떠한 신을 우상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통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들어가서 정착하고 이것이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실제 한 40% 미만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1980년 11월 5일 날 우리나라와는 대환 수교가 체결돼 있고 북한과는 그 이듬해 81년 10월 1일 수교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작은 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섬이 83개 정도. 그러니까 작은 섬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제 주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들의 이제 종교를 볼 텐데요. 이 종교가 장로교가 36%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부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수많은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 자신들이 믿었던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그런 우상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복음하러 가는 데는 쉬웠는데 아까 아시다시피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오지다 보니까 그 선교 사역이나 이러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아직까지는 큰 장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타 16.4%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어떠한 그 이단의 그 종교가 한 15%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1.4%나 2% 정도가 무교인, 무신론자들, 그들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수많은 재난 속에서 있는 국민인데도 이 나라는 행복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45일간의 기간 안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서 이 나라의 가장 주목될 점은 이곳에서 그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어떠한 세탁하는 거 있죠. 금융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자신들의 재산을 이곳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숨겨놓는 좀 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섬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체제를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것은 아닌 게 이 나라가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와 영국이 동시에 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유럽형 금융산업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뭐 피지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안정되고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중심이 될 만한 금융국가로 지금 성장되어 있고 이 나라가 그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만 없으면 이 나라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바누아투의 그 국가 주된 산업이 이제 금융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보시면 이제 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섬이 예를 들어서 뭐 산토섬, 타나섬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탄나 또는 타나섬이라고 하는 이 산은 야수르 산으로서 활화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화산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관광객들이 자신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직접적으로 화산이 활동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관광 산업으로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어떤 형태로 지금 화산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냐면 스트롬볼리식이라고 해서 천둥소리처럼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용암이 동시에 분출되는 이제 뭐 장관이 드러난다라고 하지만 이제 불안한 것은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면 이제 화산재들이 그 이들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이제 화산재가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관광지나 또는 어떠한 마을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는 이렇게 그 화산재들을 흔히 볼 수 있다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치가 지리적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실질적으로 화산 지형의 위치에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터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이것은 2년 전에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그 바누아투의 그 법칙이라는 게 이 바누아투의 그 태평양판에 불의 고리가 움직이면
그 2주 후에는 반드시 일본에는 강진이 온다, 지진이 온다라는 이제 법칙이 있듯이 이 나라가 지금 이 태평양으로 진출돼 있는 이 불의 고리 형태가 보면 그 대륙이 아니라 해구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울림이 울리면서 땅이 울리고 그리고 섬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해구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지진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이 사진에도 보시면 이게 보면 지금 바누아투 그 판이 흔들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길이 다 보이죠? 인도까지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일본, 그 다음에 이게 태평양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남미 쪽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시아를 좌측에 두고 그 태평양에 있는 그 우측으로 뒀을 때 이 가운데 지형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깨어났다라고 지금 자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만 해도 어디가 그랬냐면 그 바누아투 밑에 있는 통가가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고 실제적으로 또 인도나 이런 쪽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불의 고리 형태를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해안선에 있는 섬이나 이 해안선을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보면 유독 우상이 심했다라는 점, 그리고 인신제사 또한 현재도 뭐 인신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 바누아투 같은 가투처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오래된 부족이 있는 나라는 인신 제사를 지내거나 인육을 먹거나 이러한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다시 보시겠는데요. 이 나라에 그 어떠한 이제 그 이단이 들어갔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나라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그 나라의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사실은 종교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먼저 파송이 되고 종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에는 그 아시다시피 그 노예 사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일부 그 나라, 뭐 말레이시아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섬들도 똑같은 섬나라들도 똑같이 겪었던 일들인데요. 이게 그 부족의 인신매매 그 형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뭐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섬나라들이 어떤 식민지화가 되었을 때 그 나라가 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수 섬들의 그런 그 부족민들을 사실은 거의 보면 거의 노예 사냥하듯이 그 자신들의 그 식민지화 되어 있는 섬나라들의 이제 그 이주를 시키고 그 나라에서 어떤 노동력 착취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좀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바누아투도 이제 보면은 뭐 그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섬 나라들의 어떤 이주민을 이주시키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바누아투의 어떤 원주민들, 그 부족민들을 노예 사냥의 형태로 이제 그 노동력 착취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문맹률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들이 문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는 이 부족민들을 상대로 어떤 계약서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를 써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또한 이제 그 서구화된 문화가 들어가니까 이 그 청정 지역에 있던 이 나라에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뭐 3분의 1 이상 이제 죽는다던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어떠한 이단이 있었냐면 카르고 컬처라고 해서 어떤 창고의 형태, 그러니까 뭐 구조물을 그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희들한테 어떠한 것을 하늘에서 내려줄 거야 라고 말을 했던 존 프롬이라는 그 미국인이 이 나라의 그 어떤 교주가 돼서 이 나라를 장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식민지화 있을 때 종교적 탄압도 겪었고 그 노동력 착취도 당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부족민들이 죽어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겪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위가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들이 존 프롬이라는 이 미국인이 들어갔을 때 그가 전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 아, 그가 우리의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우상화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가 외국 그 바누아투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떠한 우상화를 하고 어떠한 정책화를 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이 나라에 복음은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단도 같이 들어가고, 또한 이 나라의 그 선교의 어떠한 그 경쟁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와 카톨릭 간의 어떠한 선교적인 어떠한 그런 분쟁도 있었고 경쟁도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많은 재난과 또 많은 그 어떤 삶의 안정성에서 이들이 떠나가 있다 보니까 이들은 상당히 불안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에는 그 어떠한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것에 이들이 조금 많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바누아투가 그럼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정말 환경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나? 그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섬이긴 하지만 그 섬 주변으로는 사실은 태평양을 끼고 있어서 아까 설명에도 보셨지만 뭐 참치나 뭐 어떤 다랑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떠나면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얻는 어떤 자기들의 그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뭐 정말 서구화된 어떠한 것들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뭐 풍족하게 먹어야 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은 여러 섬들로 구축이 되어 있지만 주변의 지형에서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얻는 자원들, 그리고 섬이지만 따뜻한 그 기후로 인해서 얻는 열대성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가 부족한 나라는 아닌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많은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단향이라고 해서 약간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팔각정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런 향신료가 있는데요. 이 나라도 그 향신료가 있어요. 근데 그 향이 이제 그 유럽에서는 어떤 그 몸에 뿌리는 향수나 어떤 향신료의 약재로도 쓰이고 또는 민간요법의 약재로 쓰여서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이 나라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많이 방문을 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를 다시 재식민지화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나라에는 어떤 일이 지금 있느냐? 그 아시다시피 그 사이클론이라고 해서 그 재난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사이클론의 형태가 이 나라를 강타하다 보니까 거주지의 90% 이상이 거의 파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70% 이상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을 제외한 외곽에 있는 곳들은 거의 이 사이클론의 어떤 재난이 빈번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는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도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지진 위험이 있고, 왜냐면은 지진이나 화산 그 재를 가지고 있는 지형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도 있고, 또 비가 내리면 이 나라는 무조건 침투를 당해요. 아시다시피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침범하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어떠한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의 근원지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김병만의 그 정글의 법칙에도 보면 비가 한번 내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물이 확실하게 빠지기 직전까지는 물가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영상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그 오세아니아 지역처럼 그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수몰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나라들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나라들처럼
수몰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상수 시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의 몇 군데만 빼고는 외곽으로는 거의 상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바다가 인접하다 보니까 바다에서 끌어오는 그 물을 사용해서 이들이 이제 급수 또는 이런 이제 어떠한 그 수도 뭐 시설을 대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비가 오거나 또는 뭐 태풍이 한번 쓸어내면 이들의 이제 그 시설도 다 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상수도 시설과 도로 시설이나 이제 건축 사업이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이 나라는 삶의 터전에 상주하는 활화산이 많기 때문에 언제 이 활화산들이 주거지로 침입할지는 정말 불안한 상황이기도,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의료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또 이 나라가 이제 좀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피부병이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재정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구제활동으로 상당히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 이런 국제기구에 의해서 의존을 되고 있고, 또 파푸아뉴기니아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게 지금 사이클론이 휩쓰고 가는 형태입니다. 바다에서 해수면은 상승이 되고 휩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고지가 높은 곳도 이렇게 물에 잠겨서 이렇게 다 말라버리는 형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건물들이 다 폐해가 됐고, 이렇게 이제 그 건축물들,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 교회나 이런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집도 무너졌지만 나무들도 이제 바닷물에 젖으면 나무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말라서 결국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반복성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들의 문화가 무엇이냐? 이 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식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식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인신제사나 또는 그 인육을 먹었던 그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아까 100여 개의 그 언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100여 개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100여 개 이상의 그런 부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들이 하나로 살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각각의 부족들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들은 다 각각이었다고 보시면 100여 개 이상의 문화가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족민의 인신매매가 활성화가 돼서 그 이 나라들의 어떤 식민지화했던 나라들이 이들의 노예화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어떤 부족민들을 사고 팔았던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점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돼지가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이제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나라는 그 아무래도 이렇게 좀 땅에서 사는 그런 가축이 없다 보니 그 돼지나 이러한 가축들이 가장 부의 상징으로서 귀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나라가 오세아니아 지역에 거의 보면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분포 안에는 카톨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복음 진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리의 복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분포수를 보면 거의 30%에서 40%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가 조금 혼합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그런 기독교도 있기 때문에 전통의 복음은 30%에서 40%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놀라운 점은 이번에 그 호주가 그 중국의 남태평양 지역 통신사 인수 계획을 하는 것에 이제 비상을 걸었어요. 왜냐면 호주가 오세아니아 지역의 가장 탑인 나라거든요. 주축이 되는 나라인데 이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통신사들을 중국이 그 작은 섬나라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씩 인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형태를 보다 보면 중국이 그 남태평양에 있는 통신사들을 인수하면은 호주가 이 나라의
중국의 감시 체제에 들어가 있고 어떠한 전시 상황이 되면 중국한테 복속당하는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호주가 이것에 대해서 비상을 걸고 계속 이것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누아투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서민 나라지만 그 화산이나 지진의 그 지형에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의 그 터를 그 기초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신 분이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